한국에 세계 기후 위기를 극복할 열쇠가 있다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기후정책학을 가르치고 있는 에린 스펜서라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국제 기후정책 자문 활동을 해오며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그 실현 가능성을 분석해왔어요. 이번에 저는 뜻밖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들려드리려 해요. 모든 일은 작년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서 시작되었죠. 회의 중 한 발표 자료에서 한국 완도 앞바다의 김 양식장이 블루카본 저장소로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다는 문장을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코웃음이 나왔답니다. 김이라뇨? 그저 먹는 해조류 아니었나요? 게다가 탄소 흡수라니.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동료 연구자 몇 명과 함께 조롱 섞인 농담을 나누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자연기금과 미국 항공우주국이 한국의 해조류 양식장을 주목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왔어요. 그것도 수치화 가능한 탄소 흡수력 때문이라는 이야기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이게 정말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정책의 판도 자체가 뒤집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죠. 대한민국 완도, 그 이름조차 낯설었던 작은 해안마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김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니 설마 솔직히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요.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발견이 아닌 국제기후정책의 새로운 열쇠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완도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현지 공무원의 안내로 김 양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고 해안가의 풍경은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배를 타고 조금 나아가자 마치 누군가 바다 위에 직선과 격자를 그려놓은 듯 수천 개의 긴발이 줄지어 떠있는 장관이 눈앞에 펼쳐졌죠.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현장에 계신 양식 어민 박정호 씨는 저에게 김이 해류에 떠 있다가 간조 때 다시 물속에 잠기는 과정을 설명해 주었고 그 덕분에 김이 강인하게 자라면서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원리를 풀어주셨답니다. 박정호 씨의 손은 거칠었지만 김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의 눈빛은 마치 과학자처럼 빛났어요.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었죠. 이건 움직이는 바다숲, 살아있는 탄소 포집 장치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는 완도의 밤바다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어선의 불빛만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태껏 논문으로만 보았던 블루카본이라는 개념이 이 작은 한국 어촌에서 눈앞에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죠.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심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두근거렸고 저는 이 이야기를 세계에 반드시 전해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완도군청에서 주최하는 블루카본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장에는 전국에서 온 해양학자들과 행정 관계자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양식을 하고 있는 어민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이 자리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들의 발표 자료는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고 정책이었고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완도군청 해양수산과 소속 이혜진 과장은 정교하게 정리된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김을 수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 저장소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실감했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이혜진 과장은 대한민국 해조류 산업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탄소 배출권 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저희는 갯벌과 해초대, 잘피숲과 해조류 양식장을 활용한 블루카본 인증을 유엔과 세계은행에 요청해 왔습니다. 조만간 국제 인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의 박수가 이어졌고 저는 그 박수 소리에 묘한 전율을 느꼈죠. 저는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필사적으로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연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조류가 매년 약 2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수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는 소나무 숲 700헥타르가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답니다. 더구나 해조류는 육상 식물보다 최대 10배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간담회에서는 해조류 양식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정보도 공유되었습니다. 바로 영양염 순환에 관한 것이었죠. 해조류가 성장하면서 바닷속 질소와 인을 흡수함으로써 적조 현상을 자연스럽게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즉, 해조류 양식은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균형도 맞춰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감탄했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저는 양식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김뿐만 아니라 미역, 다시마, 매생이, 심지어 톱가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조류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했죠. 현장에서 만난 양식 어민 김명수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를 살리는 게 곧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바다가 죽으면 우리도 죽어요.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김명수 씨는 30년 넘게 완도 바다에서 해조류를 키워왔다고 했어요. 그의 손은 바닷물에 닳고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청년처럼 반짝였답니다. 처음엔 돈 벌려고 시작했지만 이젠 바다가 좋아서 하는 일이 되었어요. 이 바다가 숨을 쉬어야 우리도 숨을 쉬니까요. 그의 소박한 철학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켜고 기후정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보고서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완도 앞바다, 블루카본의 미래를 열다. 이건 단지 해조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후위기의 해법에 가까운 실천 가능한 대안이자 생존 전략이었죠. 미국의 그 어떤 도시에서도 이런 정책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생태 보존과 경제 전략의 기막힌 균형이었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진심을 가진 나라였죠. 그리고 저는 그 진심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미국으로 돌아가 동료 학자들과 정책, 이반자들에게 완도의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세계가 이 작은 한국 어촌에서 배울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반드시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완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하버드 대학교 연구실로 복귀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완도 앞바다에 머물러 있었지만 현실은 차가웠답니다. 제가 제출한 블루카본 현장 보고서는 국제기후변화협약자문위의 회람에서 빠르게 무시되었고 몇몇 동료 교수들은 대놓고 이렇게 말했죠. 에린, 해조류로 기후를 구하겠다는 거야?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버드의 가을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완도에서 본 그 푸른 바다와 끝없이 이어진 김 양식장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답니다. 그곳에는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지구를 살리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걸까요? 저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논문들 사이에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미국 환경보호청 소속의 한 공무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실은 우리도 블루카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처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탄소 정책 사례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가, 그것도 미국 내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반가웠거든요. 그의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이었고 기후변화 적응 정책팀에서 일하고 있었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저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죠. 한국의 접근법이 흥미로운 것은 산업과 환경 보호를 대립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로 풀어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늘 규제냐, 성장이냐의 이분법에 갇혀 있었거든요. 마이클 앤더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정확히 완도의 핵심을 짚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뒤 국제기후위원회에서 한국의 블루카본 자료 제출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유는 객관적 검증 부족이었습니다. 이상했죠. 제가 직접 보고 측정한 자료는 과학적으로 정당했고 무엇보다 완도군은 세계은행과도 협업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결정 뒤에 뭔가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를 다시 검토하던 밤, 저는 국제기후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위원회의 핵심 의결권자 중 다수가 해조류 양식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산업 출신이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과학적 논쟁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힌 경제적 결정이었던 겁니다. 며칠 후 열린 기후정책 세미나에서 저는 그 의심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발표자로 참석한 일본 환경부의 정책실장 나카타 유우지는 연단 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조류는 뿌리가 없고 탄소를 토양에 저장하지도 않으며 결국 물에 떠다니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생물보다 불안정하죠.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 말은 완도를 모욕하는 것이었고 한국이 쌓아온 과학적 진실을 짓밟는 말이었어요. 세미나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답니다. 그의 발표는 논문 인용과 그래프로 가득했지만 저는 그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해조류는 물에 떠다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탄소로 바다 깊은 곳에 침전되어 수세기 동안 저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카타 유우지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이 나카타 유우지의 발표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기후정책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었고 한국은 그 중심에서 배척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을 때 저는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카타 씨의 발표는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해조류의 탄소 격리 능력은 이미 여러 과학 논문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김양식 시스템은 단순한 해조류 재배가 아닌 완벽한 생태계 순환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저의 발언에 나카타 유우지는 얼굴을 붉히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완도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료를 보강해달라고 요청했고 해양수산부, 완도군청, 그리고 군산대 연구팀이 힘을 모아 탄소 측정 실험을 반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협력은 마치 유기체처럼 완벽했고 저는 그 순간 그들과 함께 싸워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할 지구의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완도에서 받은 자료를 정리하고 제가 직접 측정한 데이터를 더해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세계가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어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소혁명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요.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싸움이 얼마나 길고 어려울지 알면서도 제 가슴 속에는 이상한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버드대 산하의 국제기후전략센터와 공동으로 한국 블루카본의 실제 가치를 검증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이름하여 블루바운더리. 당시 이 프로젝트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내부 승인과 자금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신뢰하지 않는 동료 교수진들의 동의가 필요했는데요. 제가 처음 회의실에서 이를 제안했을 때 한 동료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해조류 따위가 기후 정책을 바꾼다고.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과연 이들은 논문 밖 세계를 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소수지만 저를 믿고 따라준 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서부해양연구소의 동료인 사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과학이지만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현실이야. 이제는 책상에서 벗어나야 해. 그 말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렇게 미국과 한국의 공동 연구팀이 구성되었고 저를 포함한 12명의 전문가들이 완도와 군산을 오가며 본격적인 현장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사라와 함께 연구 계획을 다시 검토했어요. 사라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죠. 레린, 이 연구가 성공하면 블루카본의 정의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 그녀의 말처럼 우리의 연구는 단순한 자료 수집이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했답니다. 기내식을 먹으며 우리는 탄소 측정의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고 저는 그 순간 이 여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현장에 도착한 첫날, 잘피숲 복원지에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해양수산부의 김태현 박사는 잘피의 뿌리 구조와 탄소 흡수 메커니즘을 실험 장비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이시죠? 이 뿌리가 물속 토양에 고정되면서 이산화탄소를 유기물 형태로 저장합니다. 여기는 마치 살아있는 탄소 저장고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김태현 박사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15년간 이 연구에 매진해 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해조류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들 했죠.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미래라는 걸.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 연구자들의 고독한 여정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들은 홀로 이 길을 걸어왔고 이제야 비로소 세계가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실험은 정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해조류의 광합성 효율 측정, 갯벌 퇴적물의 탄소 농도 분석, 해조류 사멸 후 침전 경로 추적까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블루카본의 정의가 새롭게 쓰이고 있었죠. 특히 갯벌에서 확인된 규조류의 역할은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환경에서도 미세조류가 광합성을 하며 탄소를 흡수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연구의 매일은 도전의 연속이었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해조류 샘플을 채취하고 점심에는 갯벌의 미생물 활동을 분석하고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정리하는 일상이 이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의 사기는 높았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열정은 마치 전염병처럼 미국 팀원들에게도 퍼져나갔고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하나가 되어갔죠. 사라는 심지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와 잘 먹겠습니다를 배워 현지 식당에서 사용하곤 했어요. 그 와중에도 일본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블루카본 가치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국제 보고서에는 정치적 과장이 개입된 데이터라는 주석까지 달리기도 했죠. 저는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예와 생존, 그리고 기후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한밤중에 저는 김태현 박사와 함께 연구실에 남아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는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당신은 미국인인데 왜 한국의 블루카본을 위해 싸우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다가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현 박사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고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순간 저는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리하여 저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회의에 블루바운더리의 예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불과 3개월의 연구였지만 한국의 해양, 생태계가 갖는 블루카본 저장 역량은 기존의 국제 모델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엔 내가 이 무대를 바꿔보겠어. 유엔 기후변화 협약회의는 해마다 열리지만 올해는 유독 이례적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목표했던 탄소 감축 수치를 달성하지 못했고 기후 재난의 빈도는 점점 더 짧아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블루바운더리 예비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손에 쥐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세기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기분이었죠. 회의장을 둘러보니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시계는 이미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발표 순서는 점점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하며 심호흡을 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 대표단의 이혜진 과장은 조용히 저에게 미소를 건넸습니다. 그 미소에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발표 직전 일본 대표단이 또다시 공식 항의문을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자료는 생물학적 관찰일 뿐 정책 도구로 삼을 수 없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누군가의 생존과 땀이 담긴 데이터를 그렇게 간단히 관찰로 폄하하다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항의문은 회의장 화면에 띄워졌고 대표단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일본 대표 나카타 유우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동료들과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주눅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보고서를 펼치며 제 앞에 놓인 유리잔의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대표단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나라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고는 완도, 군산, 여수 등에서 수집한 수천 개의 데이터, 실험 결과, 위성 사진, 탄소 저장량, 예측 모델까지 하나하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회의장이 점점 조용해졌고 일본 대표단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그 정적 속에서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그것은 완도 어민들이 새벽녘에 김양식장을 손질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말을 이어갔어요. 수치와 그래프 너머에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블루카본은 숫자가 아닌 삶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갑자기 한 대표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다른 대표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보탰죠. 그 소리가 회의장 전체를 채웠을 때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국적도 이해관계도 모두 사라진 채 오로지 지구를 살리겠다는 하나의 마음만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유엔 과학자문단은 이례적으로 긴급 회의를 열어 블루카본 정책 항목에 새로운 평가 지표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모델은 향후 타국의 해양 탄소 정책 설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는 문구가 문서 초안에 등장했을 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국 대표단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답니다. 이혜진 과장은
저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스펜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지구의 승리죠. 그녀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에게 다가온 유럽의 한 기후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땅만 보았지 바다를 잊고 있었어요. 당신이 보여준 건 희망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이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켜주는 이야기였고 누군가에게는 미래였습니다. 심지어 일본 대표단 중 한 명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당신의 연구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파도를 일으키리라는 희망이 생겼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으며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바다를 기억하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 완도에서 들었던 파도 소리가 귓가에 다시 들려오는 듯 했죠. 저는 그날 블루카본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숫자나 보고서가 아닌 삶을 바꾸는 진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이 시작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유엔 회의에서의 발표 이후 뜻밖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언론은 제 발표 내용을 기사로 다뤘고 한국의 바다가 기후위기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이 주요 포털의 첫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편한 기류도 함께 흘렀습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블루카본이 너무 과장됐다며 의도적으로 진실을 흐리려 했고 특히 일본의 환경청은 아예 국제자문단에서 한국의 자료를 무효화시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수십 개의 이메일과 전화를 받았어요.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연구소,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까지 블루바운더리 자료에 관심을 보이는 연락이 쇄도했답니다. 그 중에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석유 회사의 환경 컨설턴트는 저에게 직접 전화해 당신은 현실을 모르는 학자라며 불편한 말을 쏟아냈죠.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런 반발이 있을 줄은 알았지만 그 강도가 이렇게 거셀 줄은 몰랐습니다. 이때 또 한 번 저를 도와준 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군산대 연구진과 한국해양수산부 그리고 완도군청이 힘을 합쳐 블루카본 인증을 위한 정량적 탄소 저장 데이터를 공개한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수천 명의 어민과 연구자가 함께 만든 기적 같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김태현 박사는 밤낮으로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혜진 과장은 각국 대사관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통해 그들의 지치지 않는 노력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그들은 제게 이렇게 썼어요. 스펜서 교수님, 걱정 마세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깁니다. 그 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는 탄소가 해조류에 저장되는 경로, 퇴적층에서의 유지기간, 심지어 계절에 따른 흡수 변화까지 정교하게 담겨 있었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점차 한국의 모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계은행은 한국형 블루카본 인증 모델을 2025 기후대응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고 저는 그 발표 현장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발표가 있던 날 저는 워싱턴의 세계은행 본부에 있었어요. 세계은행 기후변화 특별위원회 의장이 연단에 올라 결정 사항을 발표했을 때 저는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을 느꼈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블루카본 모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 가능한 모델이며 우리는 이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장내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고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았어요. 기쁜 마음도 잠시, 저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단기적 성과는 좋지만 과연 이 모델이 장기적으로도 유효한가? 이 질문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였죠.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고 이번에는 완도를 넘어 여수, 통영, 심지어 제주까지 이동하며 지역별 블루카본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어민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먹고 사는 일이 아니에요. 후손들에게 물려줄 약속 같은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주도에서 만난 해녀 이영자 할머니는 60년 넘게 바다와 함께 살아왔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바다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소녀처럼 맑았어요. 우리는 바다에서 얻은 만큼 바다에 돌려줘요. 그래야 내일도 바다가 우리를 먹여 살리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수십 년간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통영에서는 젊은 어부 강민호 씨를 만났어요. 그는 물속에 직접 들어가 해조류의 성장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해양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기로 했죠. 이제는 단순히 어업이 아닌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답니다. 젊은 세대가 전통을 이어받되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눈빛, 목소리, 손에 묻은 소금기 하나하나에서 저는 정책이 아닌 삶을 보았습니다. 데이터로 환산될 수 없는 진심, 그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쌓고 있는 것은 단지 탄소의 숫자가 아니라 기후 정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을요. 이후 저는 하버드로 돌아와 블루카본과 기후 정책의 미래라는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수강 신청 첫날, 교실은 만석이었고 학생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낸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진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제나 통합니다. 교실 안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일본 학생도 있었고 중국 학생도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호기심과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적을 넘어 우리 모두는 하나의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완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여러분이 바로 다음 세대의 변화를 이끌 주인공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불씨가 여러분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그 강의를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 뜻밖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유엔 기후과학 협의체 소속의 베르나르 박사였고 메일의 첫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고립된 듯했던 저의 연구와 주장들이 이제는 세계 중심의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저는 연구실 창가에 서서 그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모니터를 비추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하버드 캠퍼스의 가을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저는 문득 완도의 바다를 떠올렸답니다. 그곳의 짠 바람, 긴발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어민들의 거친 손길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년 봄 블루카본 국제표준 제정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해조류 모델을 주제로 한 기조 연설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완도에서 만났던 어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땀과 시간이 마침내 인정받는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메일에 답장을 보낸 후 저는 곧바로 한국의 연구진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답니다. 이혜진 과장은
영상통화에서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고, 김태현 박사는 자신의 연구팀과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고 했어요. 스펜서 교수님,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특히 매일 바다에서 고생하는 어민들의 승리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는 제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저는 무언가 더 직접적이고 더 상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정부의 블루카본 시범 도시 지정안을 제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후 정책을 강의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도화의 첫걸음을 제가 디딜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밤낮으로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정책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미국 동서 해안에 각각 한 곳씩 한국형 블루카본 모델을 적용한 시범지구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저는 한국의 완도, 여수, 진도 등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을 그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심지어 한국 어민들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양식 방법까지도요. 글을 쓰는 동안 저는 몇 번이고 커피를 마셨고 때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답니다. 그 제안서를 준비하면서 저는 자연스레 한국에서의 마지막 취재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바로 전라남도 진도였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이곳에는 아직도 전통 방식으로 김을 뜯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죠. 백발이 성성한 남편은 물가에서 김을 말리고 있었고 부인은 큰 솥단지에 해조류를 삶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기후정책 연구를 하러 온 사람입니다. 진도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다는 어느 때보다 푸르렀어요. 노부부의 작은 집마당에는 갓 건조된 김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움을 자아냈죠. 저는 이 풍경을 사진으로 담고 싶었지만 그보다는 마음속에 새기고 싶었답니다. 할머니는 손에 쥔 국자지를 멈추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기후. 참말로 좋은 일이네. 우리 이거 몇십 년 해왔어. 그 덕에 아직도 밥 벌어먹고 살지.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기후라는 거창한 단어도 정책이라는 복잡한 말도 없었지만 이분들의 삶 자체가 이미 기후정책의 본질을 살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서 김을 길렀어. 바다가 우리를 키웠고 우리도 바다를 지켰지.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답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 그것이야말로 블루카본의 핵심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그 노부부와 함께 하루를 보냈고 해질 무렵 진도 앞바다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블루카본이란 단어는 결국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바다는 말없이 수많은 생명을 안고 있었고 그 살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형 블루카본 모델이었던 거죠. 저는 그 사실을 세상에 더 널리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노부부와 작별 인사를 나눌 때 할머니는 제게 직접 말린 김을 한 묶음 선물해 주셨어요. 이거 미국 가서도 먹어. 우리 바다 맛이니까. 그 소박한 선물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김이 아니라 한국 바다의 정신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기조 연설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장을 정리하며 제 손이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제 연구의 결론이자 제 마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중심엔 언제나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설문에 이렇게 썼어요. 블루카본은 단순한 탄소 저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의 약속이며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한국의 어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약속을 지켜왔고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진도의 노부부, 완도의 박정호 씨, 여수의 젊은 어부들, 그리고 제가 만났던 모든 한국인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인생에, 그리고 세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기조연설이 열린 날, 저는 새벽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쥔 연설문이 무겁게 느껴졌고, 마치 세계의 무게를 안고 서는 기분이었어요. 연단에 올라서기 전, 저는 무심코 스마트폰을 켰고, 그 안에는 완도에서 만났던 박정호 어민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교수님, 여기 바다 오늘도 잘 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 이야기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회의장은 이미 세계 각국의 대표들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저는 그 많은 시선 속에서 잠시 긴장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연단에 선 저는 더 이상 과학적 수치를 읊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간 제가 직접 본 사람들, 그들이 일구어낸 바다, 그리고 그 바다에 저장된 시간과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민들은 말없이 지구를 살리고 있습니다. 탄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매일 바다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끝났을 때 회의장은 긴 침묵에 빠졌고 이내 박수갈채가 터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그날 연단에서 저는 한국 바다의 이야기를 마치 시처럼 풀어냈어요. 진도 노부부의 삶, 완도, 어민들의 새벽 노동, 그리고 그들이 무심코 지켜온 바다의 생태계까지. 제 목소리는 때로는 떨리기도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답니다. 블루카본은 단순한 과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며 지구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약속을 수천 년간 지켜왔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일본 대표단의 한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스펜서 교수님, 저는 과거 한국의 블루카본 자료에 의문을 제기했던 나카타 연구진의 일원입니다. 오늘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모델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이 연설 이후 유엔은 한국형 블루카본을 국제 표준화 논의의 중심에 놓기로 결정했고 세계 각국은 한국을 방문해 그 기술과 철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완도는 이제 단순한 해양 도시가 아닌 기후 정의의 상징이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죠. 연설 다음 날 저는 이혜진 과장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스펜서 교수님, 우리 어민들이 텔레비전으로 교수님 연설을 봤대요. 다들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뭉클해졌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 것뿐인데 그것이 이토록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미국 정부는 제 제안을 받아들여 캘리포니아 연안의 블루카본 시범지구를 지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델을 토대로 해조류와 갯벌 복원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저는 그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자리까지 맡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렸고 그곳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달 만에 캘리포니아 연안의 해조류 양식장은 눈에 띄게 확장되었어요. 지역 어민들은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점차 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 어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제 우리는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지구를 지키는 수호자가 된 것 같아요. 그의 말에서 저는 완도 어민들의 모습을 보았답니다. 한 해가 지나 다시 완도를 찾았습니다. 그날은 박정호 어민의 손자 졸업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해양학과에 진학해 블루카본 연구자가 되겠다고 말했죠. 아이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고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날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미래구나. 졸업식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의 웃음소리, 부모님들의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죠. 박정호 씨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자는 이제 바다를 과학으로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그저 바다에서 일했지만 손자는 바다를 연구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박 씨. 당신은 바다를 사랑으로 지켰고 그 사랑이 손자에게도 이어진 겁니다. 과학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박정호 씨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공감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을 느꼈답니다. 저는 여전히 하버드에서 강의를 이어가고 있고 블루카본의 가치와 한국이 보여준 기후 정의의 모델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아주 작고 조용한 바다 마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바다는 아무 말 없이 세상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 창가에는 완도에서 가져온 작은 조개 껍데기가 놓여 있어요. 햇빛이 비칠 때마다 그것은 마치 바다의 속삭임처럼 빛을 반사합니다. 학생들이 종종 그것의 의미를 물을 때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이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약속입니다. 바다와 인간의 과거와 미래에,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약속이죠. 감사합니다. 저는 에린 스펜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완도에서 바다가 알려준 기후 정의를 배운 기후정책 학자입니다. 여러분, 에린 스펜서 교수가 한국 완도에서 발견한 놀라운 블루카본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기밀아뇨. 그저 먹는 해조류 아니었나요? 라며 콧웃음 치던 하버드 교수가 완도의 김양식장을 직접 방문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해조류가 매년 약 2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과 소나무 숲 700헥타르가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이제는 한국형 블루카본 모델을 세계에 알리고 미국의 시범지구까지 만들어 지구를 살리는 기후정의의 전도사가 된 교수의 여정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이 외국인 친구에게 꼭 먹여보고 싶은 한국 해산물 요리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